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먼입니다. 오늘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종목 체크, LG전자와 하나마이크론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부합할 때 투자해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4분기가 항상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이 4분기 혹은 1월 초 이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1분기 때, 1분기 말 또 포워드 가이던스 나올 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것들 노려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3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고 4분기도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갖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 뭐 투자 안 했죠. 제가 뭐 전반기 같은 때도 마찬가지 늘 이야기 드리지만 10만원 언더에서 투자하셔서 그 이상에서 수익을 좀 내자라고 말씀드렸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LG전자 이야기는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두 번째 정도 이야기 드리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4분기에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조한 실적 4분기 늘상 암기에 두고 가시면 나름 그래도 해마다 이 시즌쯤 되면 LG전자를 좀 매수해야 될 포인트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밸류에이션 뭐 내년도 나타나는 것들은 괜찮아요. EPS도 괜찮고 뭐 매출도 글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뭐 당연히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뭐 그게 뭐 주가가 하방에 엄청나게 크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보통 이렇게 4분기 내려갔다 1분기, 2분기 좀 괜찮다가 3분기, 4분기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우리가 저점이 나타나면 주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주가적인 부분도 통상적으로는 보통 10만원 언더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특성적으로 보게 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냉각 공조 시스템 이쪽 부분하고 또 전동화 부분하고 가전 부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전 때문에 제 생각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것들이 모멘텀을 좀 많이 줘야 되지. 특히 이제 전동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빌빌했잖아요. 이제 어쨌든 뭐 전기차 부분이 캐짐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단 한 번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냉각 공조 시스템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땐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또 성장하는 부분이 내년도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1분기 때 봐야 될 내용은 아니고 1분기 때 실적 잘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LG전자 투자하면서 기업의 뭐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실적의 추이,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면 1쿼터 부분 2023년도도 그랬고요. 2024년도도 1쿼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전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조금 일찍 반등이 오고 어떤 경우는 조금 늦게 이렇게 가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동사의 주가는 반등이 오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관습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4분기 정도 보면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이 크게 떨어집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적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반복적인 일인 거 보면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반구가 돌아가는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백색 가전도 상당히 잘 돌아갈 거고, 지금 LG전자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요? 전동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진국에서 잘 돌아가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그런 좀 정해져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1분기 정도에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보다 더 실적이 악화될 만한 부분은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도 상당히 좀 낮게 떨어져 있고요. 자, 그래 생각해 보면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낮고 그리고 실적도 1분기에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점 구간이 지금쯤 나타나겠구나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내년도도 보면 이제 2025년도도 돼서 전반기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면요. 그리고 가을에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쯤 돼서. 그렇게 하시면 L전자는 투자할 때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2분기나 3분기에 갈 때는 항상 보면 10만원 언더 쪽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특히 전동화 부분의 성장성 이걸 놀랍게 좀 측정을 하고 그렇게 붐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분위기가 좀 따라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분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더불어서 전동화 부분까지 같이 또 냉각 공조 시스템까지 같이 돌아간다고 하면 주가는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열어두고 볼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겠죠.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마다 보면 여기 2022년도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낮은 구간에서 이만큼 올라간 이 수익률이 작은 수익률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거울로 여름으로 가면서부터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때는 좀 아주 안 좋았던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전 중요하다.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항상 보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턴하는 모습, 여기도 하락을 하다가 턴하는 모습. 정확하게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차익을 노리실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과거에는 보면 이런 거잖아요. 10만 원에서 뭐 11만 5천 원 이렇게 보고 가봤자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은 이제 대략 보면 9만 원에 와서 우리가 높은 구간까지 맥스치는 한 13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수익은 또 우리가 즐겨볼만 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직전 6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유한 가격이 9만 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주가 정도라는 얘기죠. 자, 그 점을 좀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기관은 어떨까요? 한 9만 5천 원 이 정도 라인입니다. 이게 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가면 매력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좀 더 매력 낮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매수할 수 있는 내력이 충분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이 수급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윗단에서 너무 일찍 매수하신 분,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점 플레이 하시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저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은 가이던스가 있고요. 그럼 거의 1분기 대비,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거의 어떻게 됩니까? 9분의 1 정도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요. 그럼 그 주가가 그만큼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쪽에 내려가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는 9만원 언더 쪽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스트롱 바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알람 걸어둔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이 아직도 양봉이 들어오지 않았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크게 눌러주고, 그죠? 여기 음봉으로 표시해줘. 한 번 크게 눌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9만원 언더 쪽에서 공략 포인트 한번 시나리오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은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주가가 올라갈 땐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저점 플레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고민하고 가셔야 된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선반영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주가가 제일 저점 구간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 점을 체크하시고요.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볼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수요, 특히 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천천히 올라간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상당히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후로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1분기, 2분기 가는 과정에 주가는 높이 올랐는데 말이에요. 이걸 선반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뭐 유증 문제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과정에 자, 8월달 매크로가 깨지고 9월달 매크로 깨지면서 완전히 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000원 정도 와 있는데 지금 정도쯤에서 더 추가적인 악재는 존재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000원 언더에서는 보통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들을 경험치로 이야기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브라질 법인 우호적이다. 또 베트남 법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가동률도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요 부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점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마이크론 주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실은 리포트 드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 밸류에이션 테이블이요. PER이 거의 한 뭐 45 이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랬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좀 트레이딩으로 좀 들어갈 만 했는데 완전히 8월 달에 시장이 망가져 버리면서 우리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메모리, 비메모리 매출 추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 자, 요 추이로 가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가장 낮은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보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겠구나라고 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쪽 업황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결국은 이 나오는 자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마이크론이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그걸 보고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죠. 자, 특히 이제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신장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올해 전반부에 주가가 오른 것도 저 베트남 법인 매출 추이 저 부분을 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황 계산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테이블이 나와야지만 숫자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부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른 것 떠나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여러분들 리포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이블은 한번 체크해보라고. 이거 실적 가이던스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만약에 실질적이다. 근데 사실 3분기 자료는 거의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최근 자료니까.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영업이익이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YY 성장, QOQ 성장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매크로만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맞겠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연속해서 어떻게 돼요? QOQ 성장, YY 대비 성장이면 주가는 당연히 업사이드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이 부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률 부분도 어때요? 이게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B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 그 원리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업이익 부분이 QYY 대비해서 신장률이 상당히 높고 영업이익률 부분도 높게 나타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좀 잘 해보시고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법인의 신장률이 상당히 눈에 좀 띄네요. 이 점도 있고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들은 자 일단 넘어서 일단 2분기만 볼 거예요. 우리가 뭐 내년까지 투자할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요즘 좀 체크해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도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도 주봉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아주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던 2022년도 12월 달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가 수준으로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가도 뭐 어느 정도 내려가요. 최악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려가야 30% 정도 하방이 열려 있는 것 뿐인데 그 정도가 열릴 가능성은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의 뭐랄까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 안 좋았을 때도 이 정도 스펙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자, 그 점 주봉상으로 좀 체크해보고 이 윗단이 좀 이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2022년도 고점 정도는 충분히 가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해석이 좀 되는 바라서 조금 좀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높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일단 1차적인 시그널 나올 때는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 크로스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점에 대해서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수익률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은 신호는 좀 들어왔거든요. 처음으로 일봉이 20일 단 올라오고 이 이격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울기 자체가 크지 않고 양봉도 많이 들어오고 매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현황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매물이 많지 않은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좀 빈 자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실적과 더불어서 반등이 올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공략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서잖아요. 자, 11월에 실적 나오고 그때부터 관심 조금 받다가 또 12월 중순쯤 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사그라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11선 따라가면서 사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면 역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좀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저는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라인만 따라가시면서 11선 있잖아요. 이 라인만 좀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서 평단 조절해주면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까지만요. 11월 한 둘째 주까지만 매수해주면 그 후로 반등이 온다 안 온다 이거 부분만 체크해보고 온다 그러면 뭐 그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원 정도 되는데 12,000원만 넘어가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락한 기간도 직전 6개월이에요. 제가 아까 직전 6개월 동안 여러분 수급 현황 잘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했을 때 나타나는 구간이 15,000 여기 권리락 떨어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구간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럼 이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 구간에서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8월 5일 무너진 자리에서 계속 하락한 건 실적 좋은 거는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모멘텀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보시면 좋겠다. 라고 판단 내리고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